뭔가 알고 있다. 누가 뭘 알고 있다는 건지 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출석하겠다는 송영길에 검찰 서면 진술서를 내십시오.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선 우리 선제적으로 출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게 와도 돌려보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서면으로 진술서를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검찰 현재 시점에서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나가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구속 피한 안희정처럼 송영길 자진 출두 전략 통할까? 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내가 나가겠다, 나 적극적으로 수사 받겠다라고 하면 구속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자진 출두하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들어오겠다라고 네.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부터 본인도 변호사긴 해요. 그렇죠. 본인도 네. 사실 아무도 변호사인 네.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진짜 네. 본인도 변호사시고 네. 나아가서 인근에 있는 그 법조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천안지청에 나아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을 쳤는데 2번이나 기각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도주 의뢰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었으면은 영장 쳐도 이게 집행도 못 하는데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무슨 구속영장이냐. 한마디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떤 입국, 나아가서 적극적인 출석 코스프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구속할 때의 구속 사유가 네. 도주 의뢰뿐만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번 안희정 충남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가 여성 한 분이었는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네. 나아가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도주 의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았다는 네.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네. 수사 과정에서 네. 다른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만약에 나온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 아까 한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검찰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나올 게 아니고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미리 한번 의견서를 내주십시오. 그 말이 우리가 가진 증거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나아가긴 하지만 네. 서면 진술서는 낼까요 안 낼까요? 저는 안 낸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신정현 의원님, 예. 사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또 너무 꼬아서 보는 거 아니야? 자기가 나가서 결백해서 나가서 얘기하겠다는데 왜 꼬아서 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송영길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기술자처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스스로가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무죄함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송영길 대표가 어느 만큼 개입돼 있고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무죄하다라는 것들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많은 이제 수사의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의 당당한 모습들, 지금의 결백하다라는 모습들을 끝까지 잘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당한 송영길 대변인의 김의겸 논란 커지자 취소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의 지금 전화, 문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대변인이 필요한데 김의겸 의원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논란이 커졌습니다. 무슨 논란이냐?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탈당 호소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장기술계의 타짜를 자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 스스로가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는다는 것은 민주당발의 또 한편의 블랙 코미디일 뿐입니다. 네. 결국 이런 겁니다. 아니, 탈당을 했는데 왜 민주당 소속 의원한테 대변인을 부탁을 하는 거냐. 이거는 위장 탈당인 거 아니냐. 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비판이 지금 여당에서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김의겸 의원, 송영길 전 대표랑 어떤 인연이 있느냐. 그래, 이 연대 고대 이 대학은 좀 다르다. 근데 총학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냈다. 그 송 전 대표가 초선일 때 또 출입 기자였다. 사실 이런 인연이 있어서 좀 부탁을 했다. 그리고 부탁이 들어와서 나는 오케이를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 여기선 좀 불필요한 오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 탈당한 사람이 당 내 사람한테 대변인을 요청을 했다는 거. 지금 탈당이 그럼 위정인 거 아니야라는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위장 탈당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은 안 되는데 근데 어쨌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잘 드러내서 네. 제대로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되려 그 송 대표 캠프에 있었던 이를 비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송 전 대표께서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살짝 좀 생각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송영길 탈당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커지는 야당의 위기론. 탈당을 하고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 걸까? 귀국도 하고 탈당도 하고 했는데 부족하다. 왜냐? 최근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56.6%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잘 모르겠다 2.5 영향 미치지 못할 거다도 40.8%입니다. 일단 영향을 미칠 거다가 과반입니다.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당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일각에선 김수철 위원님 네. 총선이 1년 정도 남았거든요. 1년이면 긴 시간이야. 그때 되면 또 다 덮이고 잊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이제 그 돈봉투 문제만 보면 잊혀질 수 있죠. 네. 근데 하여간 문제는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송영길 사건이나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따로따로 보지 아니하고 민주당이 단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수치가 56% 정도 나왔지만 저는 굉장히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네. 이 민주당이 정치를 좀 얕은 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위장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송영길 대표도 이게 뭐 본인이 검찰 출석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게 좀 얕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한참 공여자, 전달자를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지금 3만 개의 파일도 다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많은데 본인이 들어와서 자진해서 조사받겠다고 네. 검찰 가서 조사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좀 얕은 수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민주당 같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모여서 총선에 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결국은 총선에 1년 뒤지만 그때까지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민주당 당내 위기론, 돈봉투 의혹 좀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 경험칙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하는 얘기다. 보고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녹취록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네. 일단 이정근 노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정근 노트는 저희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A4 용지 한 5장 분량 여기에 친노, 친문 뭐 다 등등을 해서 이 전체 실명이 거론된 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속 전에 지인이 6필로 정리한 이런 지금 A4 용지 5장 분량의 이게 지금 오픈되면 좀 더 뭔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 변호사님. 뭔가 알고 얘기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박범계 의원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정근 리스트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는 정도로 제안을 해야 역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맥락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다라는 그걸 미루어 짐작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것은 이정근 리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다. 좀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결국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네. 이정근 리스트가 진짜 맞는지에 대한 특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안 한다고 하면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음모론을 또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그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가는 네.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의 지지세를 꺾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안민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민주당의 최대 위기죠. 지금 이 상황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이 폭탄이 또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더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동봉투 사건 말고도 제2의 제3의 우리 민주당을 부패 비리당으로 엮기 위한 그런 폭탄들이 제조되거나 이미 제조돼 있을 수 있다. 네. 권 의원님. 제2, 제3의 폭탄이 제조가 되거나 제조가 이미 돼 있을 수도 있다. 뭔가 검찰이 꺼낼 카드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돈봉투 의혹이 녹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뭔가 검찰이 되게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되려 드러난 어떤 의혹, 잘못을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당내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내 기구를 만들어서 설사 수사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네. 당내 여러 방식에 의해서 지금의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있는 만큼 네.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될 때지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의원님 짧게. 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저렇게까지 해. 국민들은 그 정도까지 스스로 쇄신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같은 문제, 돈봉투 문제로 국민의힘의 김현아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국민의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돈봉투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기준점은 공천입니다. 공천에서 아예 배제해버리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당이 쇄신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돈봉투 의혹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이정근 메모 리스트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